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육은 옥시언 팝업 링크를 위한 HTML 제작 실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총 2시간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소개가 좀 늦었죠? 저는 김대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프라인 강의장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가 참석을 같이 해주셨고, 오늘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도 같이 녹화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교육장 가운데서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시고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가 되고 녹화된 분을 여러분들 교육 신청했던 사이트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또 복습하시기 위해서 이베 에듀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시면 또 똑같은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교육 목차는 우리가 판매하는 G마켓 그리고 옥션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쇼핑몰까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페이지는 고객들의 거의 90% 약 이상이 모바일에서 쇼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이 상품 페이지가 소비자가 접속하시는 모바일에서 잘 노출이 돼 있어야지만 판매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모바일에 쇼핑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부터가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팝업 링크와 그리고 G마켓 옥션의 그룹핑이라고 하는 팝업을 띄우는 제작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오늘 컴퓨터 다 앞에 있으시죠?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지금의 우리 모바일의 쇼핑 형태를 좀 보면, 제가 앞에 자료를 갖고 온 건요, 통계청의 자료를 조금 취합해 봤어요. 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정도의 거래액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체 거래액은 9개월 동안 약 100조 가량 97조 정도를 거래를 했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 위에 있는 지표가 인터넷 쇼핑, 즉 PC를 통한 거래 금액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모바일 쇼핑,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한 소비자의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62조 정도를 육박을 했고, 그리고 PC는 35조예요. 즉 거의 60% 이상이 어디예요? 소비자는 무엇을 통해서 쇼핑을 한다고요? 모바일 쇼핑으로 여러분 상품들을 구매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처럼 거의 60% 이상인데,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전체 거래의 거의 90%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모바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파는 제품들은요, 의복이나 신발, 가방, 패션 용품들 또는 생활용품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런 품목들의 거래액을 보면요, 자, 이 윗부분이 PC로 거래되는 금액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바일로 결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바일로 패션 쪽 보니까요, 1조가량이 모바일에 결제되고, 그리고 약 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결제 비용이 PC로 이루어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 거의 자체가 거의 60에서 90%까지는 다 모바일에서 쇼핑을 하는 게 우리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품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운용 관리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바일, 그쵸?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생활용품 혹은 패션, 자파, 이러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들이실 건데, 그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나중에 방문자 통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켓별로 이러한 방문자 통계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정말 내 상품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PC 혹은 모바일 혹은 또 다른 매체로 들어오는지도 우리가 트래킹 하셔갖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전략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최적화를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례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입는 우비 제품이에요. 우비.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우비인데요. 상품을 보면 G마켓에 등록한 상품이죠. 네, G마켓 상품이고 쭉 스크롤 내려서 PC에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판매하는 상품이 한 개의 품목이 아니라 1번부터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 7번까지 이렇게 상품이 7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상품 1번부터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7번까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PC로 봤을 때 보여지는 화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마우스를 통해서 그냥 마우스 휠로 내리면 되죠. 충분히 어렵지 않게 쇼핑을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모바일에서 쇼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모바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은 모바일에서의 방금 동일 페이지를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1번부터 7번째까지의 제품이 있고 그리고 상품마다 이미지 컷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쭉 보다가 우리 고객이 만약에 6번 이미지를 보고 싶은데 이 6번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스크롤을 몇 번 내리는지 볼게요. 1번, 2번, 3번. 굉장히 많은 스크롤의 뎁스가 깊어지면서 6번까지 가려면 불필요한 상품 이미지까지도 같이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 개수가 7가지일 뿐이 없지만 옵션이 20개, 많게는 50개까지 늘어난 경우는 우리 고객들이 불필요한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을 약 20에서 30개, 40개 이상을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쇼핑이 길어지죠. 쇼핑이 길어질 거고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소진량이 많아져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데이터를 무제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20, 30대 분들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않고 와이파이가 접속 가능한 부분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1시간만 쇼핑해도 문자 메시지로 약 500MB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알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쇼핑에서 지금 형태의 쇼핑을 이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소진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상품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G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우비 제품입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스크롤을 좀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많아요. 약 16개 옵션까지 16개 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스크롤 내려보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객이 상품을 6번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을 클릭을 하겠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별도로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아도 자세한 상품의 정보가 팝업 창으로 뜨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를 제가 동일하게 모바일에서 같이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모바일로 접속을 했습니다. 내려가 보면 1번부터 자 16번까지 이미지가 있고요. 동일하게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처럼 팝업 링크가 바로 노출이 된다 이거야. 즉 소비자가 스크롤을 내리지 않더라도요. 상단부에 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제품을 그냥 클릭만 하더라도 상품의 디테일, 즉 상품의 주요 정보를 새로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불필요한 페이지는 닫아서 다른 페이지까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이거를 팝업 창, 옵션 팝업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걸 옵션 팝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는 팝업 링크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쇼핑을 할 때 페이지가 모바일상으로 길어지면 소비자의 이탈률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데이터 소진량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가 쇼핑하기 꺼려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는 짧게 가더라도 주요한 정보들은 소비자가 클릭을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모바일의 페이지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형태가 첫 번째로 우리가 HTML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팝업 링크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페이지를 G마켓에서 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G마켓 이렇게 열게 되면 스크롤을 조금 내렸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등록한 제품들, 옵션들이 그룹핑이라고 하는 G마켓 옵션의 이러한 설정 기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HTML 태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등록하고 같은 또는 연관 상품끼리 이렇게 그룹핑해서 묶어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핑된 다른 상품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원하는 상품을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면 그 페이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까지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를 제가 모바일에서 보여드릴게요. 모바일에서 확인해 보면 자,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모바일 나오고 있고요. 스크롤 내려보면 페이지는 윗단에 먼저 어느 정도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옵션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링크를 만약에 본 상품을 보고 싶다면 상품 정보 더보기를 봐서 클릭을 하시고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유사한 상품들을 더 보고 싶다면 밑에 있는 옵션 링크에서 상품에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이게 G마켓의 그룹핑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G마켓 옵션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은 한 개의 코드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종이컵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런 종이컵 하나 등록하잖아요. 근데 종이컵도 사이즈마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디자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죠. 그런 디자인들을 페이지로 같이 구색 맞춰서 등록하시고 노출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50개의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보여줬을 때 페이지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사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각 정보마다 다른, 상품마다 다른 정보가 다 있다면 그 정보를 페이지에 한꺼번에 녹여줬을 때는 페이지가 길어져서 소비자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페이지를 다 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 내가 해당된 페이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옵션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그 옵션 리스트를 내가 원하는 정보만 클릭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상품만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쇼핑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G마켓 옵션을 비롯한 여러 오픈마켓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팝업 링크라는 이런 페이지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배울 거예요. 페이지를 등록을 하고 그룹핑하는 방법. 그룹핑은 방금 보셨던 G마켓에 자동으로 나오는 방법이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런 방법이었어요. 2.0 상품으로 등록해서 그룹핑하는 방법. 두 번째는 1.0이라고 하는 예전 9버전의 페이지 등록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등록한 판매자분들은요. 직접 HTML을 사용하셔갖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상품 코드가 1.0 상품 코드면 2.0으로 전환해서 이렇게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아직 내가 1.0 코드로 그대로 판매 운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0 코드에서 팝업 링크는 내가 별도로 제작하신 다음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강좌를 좀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팝업 링크가 내가 원하는 링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오늘 약 1시간 정도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볼 겁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G마켓 페이지로 볼게요. 베스트 판매자분들 상품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보이는 이런 판매자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패션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이시고요. 페이지를 보면은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아까 제가 유아 의류 우비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분도 동일하게 선택 01번부터 더보기 누르면 더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지금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죠. 이 형태는 1.0 버전으로 등록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썸네일, 제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나온다. 이 경우는 상품 2.0으로 등록해서 그룹핑으로 옵션을 보여준 경우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썸네일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옵션을 우리 판매원이 직접 작성해서 등록한 1.0 코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자세한 디테일 컷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 정보를 개별로 띄울 텐데 보시다시피 상품을 이렇게 누르면 팝업창에 이렇게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판매원이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을 볼까요? 지마켓에서 이번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핫팩을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촬영하는 지금 날짜가 12월이기 때문에 핫팩을 검색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핫팩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상품별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품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옵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보이죠? 썸네일 이미지가요. 이게 2.0 버전으로 등록한 상품 등록이에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자, 어느 정도의 상품 정보가 나오면서 예, 이렇게 선택 리스트인 그룹핑 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오죠. 이건 판매자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이거는 판매자분이 G마켓 기능을 통해서 같은 상품, 즉 연관 상품을 그룹핑해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판매 회원이 등록하셨던 이 상품이 지금 본 상품은 100개짜리 파스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판매 회원이 나는 그냥 포켓용도 같이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 포켓용 핫팩을 같이 묶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룹핑으로. 그럼 이 상품을 고객이 보고 만약에 나는 포켓용 핫팩이 필요하다면 이 포켓용 핫팩을 장바구니 혹은 구매하기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룹핑이 지금 보셨던 다양한 판매자분들, 판매량이 좀 높으신 판매자분들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해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자,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경우라고 하면요. 일반 이런 핫팩과 같은 생활 잡화, 생활용품 이런 거의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에 해당된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반 상품으로 그룹핑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비주얼적인 감성으로 승부하는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나 액세서리 이런 제품들 한번 볼까요? 베스트로 좀 보시면 이런 식품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2.0 상품으로 그룹핑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이 이런 패션 잡화다라고 하셨을 때 루나샵이라는 판매자분이시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분 같은 경우도 옵션이 뭐예요? 무슨 버전으로 등록하신 거다? 그쵸, 1.0으로 등록을 하신 코드고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보면요. 네, 상품에 대해서 디테일이 바로 나오진 않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제작한 상품의 정보가 팝업으로 나오게. 요거는 우리 판매회원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기능을.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G마켓 옵션이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1.0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하실 때 총 길이가 2만 픽셀 이하로 하셔야지 팝업 링크가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방금 보셨던 여성 의류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판매자분이 이렇게 PC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요. 이걸 우리 소비자분이 대부분 이렇게 모바일에서 검색해서 보실 거예요. 모바일에서.
그런데 이 전체의 길이가 2만 픽셀 이상, 즉 2만 픽셀이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디자인을 클릭을 해도 페이지를 나오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링크를 적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무조건 2만 픽셀 이하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 팝업 창이 이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G마켓은 시스템상 페이지가 워낙 길어지면 이 페이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페이지 원본을 바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가 띄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미리 보기는 우리가 HTML 문서 등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링크가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이걸 많이 판매하시는 분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PC에서 눌리니까 문제 없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바일에서는 소비자가 그 상품의 디테일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쭉 찾다가 어떤 판매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혹시 녹화된 영상 보시는 분이 보셨다라고 하면 수정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피스를 판매를 하시는 분이신데 판매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네, 이 판매자이신데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자, 동일하게 이렇게 1.0 코드로 등록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은 여성 의류 원피스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1.0의 링크를 잡기 위해서 클릭하면 팝업 링크가 나오게 이렇게 만드셨죠? PC에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클릭이 잘 돼요. 그쵸? 디자인도 잘 하셨고 상품 퀄리티와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무겁긴 하네요. 페이지가 좀 늦게 열리죠? 자, 그런데 우리 고객들이 이런 원피스 구매하는 고객들이 PC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모바일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모바일 구매 많이 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PC는 거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약 10에서 20% 정도의 소비자가 이걸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90%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 이 페이지가 모바일에서 오픈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PC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0번 옵션이 있는데 우리 소비자가 보다가 이 보라색 원피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밑에 내려도 그거에 대한 디테일 정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한번 클릭해볼까? 자세히 보자 라고 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클릭한 거거든요. 마우스 소리 들리세요? 근데 나타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판매자분이 지금 내가 이 페이지를 아까 윗단에 좀 길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좀 길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이고 2만 픽셀로만 만드신다면 충분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작업들이 아직은 G마켓 옥션의 이러한 정보 정책을 좀 모르셔갖고 그냥 페이지 길게 하고 PC만 점검을 하고 운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영상 보신다라고 하면 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좀 줄여서 2만 픽셀까지 맞추면 큰 문제 없이 판매가 더 잘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교육을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1.0 페이지는 2만 픽셀까지를 등록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밑에 잠깐 보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2.0 상품 보면 얘도 2.0도 2만 픽셀로 맞춰야 되냐? 2.0 그렇진 않아요. 2.0은 자동으로 4만 픽셀까지만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등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내가 최대한 많이 등록해도요 4만 픽셀을 넘지 못하게 등록돼요. 등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페이지를 내가 6만 픽셀짜리 페이지 막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등록되지 않게 4만 픽셀에서 잘려요. 그래서 4만 픽셀까지만 등록하면 얘는 원본이 노출해요 그냥. 그래서 문제없이 그냥 링크 걸려요. 그것도 링크가 얘는 그룹핑으로 2.0 그룹핑이죠. 그렇기 때문에 2.0 상품은 2만 픽셀까지는 아니에요. 4만 픽셀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주요한 거는 1.0 코드만 2만 픽셀로 이하로 등록을 하시면 원본 코드가 등록되니까 링크를 잡아놓은 HTML 태그 문서도 나타날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GIF 움직이는 이미지 많이 만드시죠? 그것도 원본이 노출됐을 때 움직이는 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지된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왜냐? 스크린샷 이미지가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 상품으로 그룹핑해서 옵션 링크 만드는 거 먼저 1차적으로 해보고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코드도 팝업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HTML을 사용할 건데, 그때 사용할 거는 포토샵하고 그리고 HTML 코드 태그 작성을 통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요 그룹핑 같은 경우는 실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는 방식은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ESM 플러스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상품 등록 변경이라고 있고요.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2.0 코드,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1.0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실 텐데 대부분 판매회원분들은 2.0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룹핑도 자동으로 하셔갖고 팝업 링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패션 상품처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1.0으로 등록하고 팝업 링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2.0 그룹핑을 보여드릴 거니까 상품 등록은 이걸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품 관리로 가서 등록한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실제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ESM 플러스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ESM 플러스죠. 판매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품 등록 변경이라는 곳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상품 등록한 2.0 코드들은 여기 상품 관리 2.0에 있다 그랬죠?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품 판매 가능한, 지금 판매 중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마켓 5건, 옵션 5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하나를 G마켓 거를 선택을 해볼까요? 5건 이렇게 눌러보면 밑으로 이렇게 5건이 나타나죠. 자, 이 상품은 지금 제가 전통주 제품을 올려놓은 페이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전통주는 이렇게 청소년은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매자가 성이 인증돼 있는 판매 또는 구매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세요. 제가 제 걸로 들어갈게요. 접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를 등록했다 이거예요. 자, 등록했는데 사실은 판매하는 제품이 보시다시피 요 탁주라는 제품과 약주라는 제품인데 요걸 각각 한 병씩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2병으로 팔 수도 있고 각각 탁주 1병, 탁주 2병, 약주 2병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구매하는 상품은 2개짜리 묶어놓은 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옵션이 없죠. 옵션이 이렇게뿐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개별로 하나하나씩 다 등록을 하고 이 그룹핑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상품이 요거 탁주, 약주 2병만 있는 게 아니라 1병짜리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탁주 2병짜리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약주 2병짜리들 각각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본 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처럼 이렇게 상품을 복사 등록하시듯이 하셔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룹핑을 거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상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거는 약주만 2병 주는 상품이죠. 요거는 약주, 탁주를 한 병 한 병씩 주는 페이지고요. 그럼 얘와 얘를 이렇게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나머지 4개도 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옵션에서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밑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상품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보면은 그룹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볼까요? 그러면 전 G마켓 그룹 만들 거죠.
G마켓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페이지가 바뀌어요. 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로 그룹 번호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그룹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룹명은 여러분들이 하나 임의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전통주라고 할게요. 전통주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에 작성된 건 어디에 검색돼서 나오는 그런 검색어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중에 분류하기 편하게 임의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라고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배송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모든 상품이 그룹핑 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등록한 종이컵이 카테고리가 종이컵 카테고리다. 예를 들어서 생활잡화의 종이컵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하는 소분류까지 있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 준분류까지는 동일하게 등록한 상품들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주 같은 이 상품은요. 전통주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준 카테고리고요. 소 카테고리가 약주, 탁주로 나눠져요. 그러면 내가 등록한 상품의 중간 카테고리인 전통주까지는 동일하게 등록한 상품들끼리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송 조건 중에서도 카테고리하고 배송 조건 중에서도 먼저 카테고리는 이렇게 전통주에 해당되는 상품들만 묶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배송 정보예요. 배송 정보는 동일한 배송 조건을 가진 상품들끼리만 묶여요. 이 상품은 2,500원의 선불이라고 하는 조건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가진 상태 그리고 출고지와 동일한 즉 배송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고 묶음 가능한 상품들끼리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묶음 그리고 조건부 무료의 요 코드를 가진 상품들만 그룹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조건에 맞는 상품들이 요 밑으로 가능 상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하려는 방금 제가 불러온 상품을 그룹핑할 때 이 조건이 맞는 상품이 요 밑에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끝에 보면요. 노출 형태라고 하는 게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으로 있습니다. 리스트형은 이렇게 아이콘처럼 보이다시피 이미지하고 상품명이 같이 노출되는 형태를 리스트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지형은 자 이미지 형태가 조금 더 크게 보여주는 형태가 이미지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전통주 중에서도 아까 제가 옥션 같은 경우는 전통주에 그룹핑 해놓은 거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품관리 아까 2.0 옥션을 보면요. 옥션 같은 경우는 그룹핑을 먼저 좀 해놨어요. 그룹핑 한 걸 확인해 보면 로그인도 같이 해야겠죠? 자, 로그인해서 보면요. 옥션은 이처럼 그룹핑 먼저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리스트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 로그인 해야겠네요. 정통주는 판매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성인 인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있어서 접속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리스트형의 그룹핑. 만약에 이게 방식이 이미지형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판매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성 구두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미지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이렇게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 아까 리스트형은 이렇게 1단으로 하나하나씩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지형은 2개씩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가 더 크죠. 네,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상품 정보, 즉 상품 이름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냐,
아니면 나는 이미지가 좀 강조되느냐, 이렇게 해서 리스트형을 할 건지 또는 이미지형을 할 건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방법으로 두 개를 나눴고요. 자, 저는 여기서 리스트형으로 할게요. 자, 상품 그룹에서 이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전통주라고 적었었고 여기를 리스트형으로 체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인트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인트로는 내가 등록하려는 이 그룹핑에서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배너나 또는 내가 가진 이 상품을 안내하는 이런 이미지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수가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사이즈는 860에 600픽셀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포토샵을 통해서 860에 600픽셀로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이 이미지는 내가 이렇게 소개하려는 상품들의 하나를 전체적으로 담는 타이틀 또는 이미지를 만드셔갖고요 등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준비한 이미지를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품 이미지 등록을 이렇게 누르면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은 우리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G마켓 옥션에 이미지 등록을 할 때 저장해 놓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아이디별로 이미지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장 공간이 먼저 뜹니다. 여기에 이미지 업로드를 먼저 할게요. 업로드, 파일 업로드.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내 컴퓨터에서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 건데 얘 사이즈가 860에 600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열기, 전송 시작 이렇게 누르면 전송이 완료가 되죠. 자, 닫은 다음에 완료된 이 이미지 여기 들어와 있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선택 완료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자, 2.0 그룹핑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룹핑에 대한 조건과 노출 형태 그리고 인트로 이미지까지 넣었어요. 그럼 이 상품이 있어야겠죠. 밑으로 보면은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이 상품들은 위에 있는 조건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상품들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4개 상품을 다 묶어 볼게요. 여기 중에 하나씩 골라도 되고요. 전 다 묶을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이 있죠.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 그룹에 추가됐을 때도 여러분께서 이 조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걸부터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보기 눌러서 판매 가격 낮은 순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낮은 순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패션 자판을 판매하시는데 옵션이 50개예요. 그러면 50개에서도 조건이 내가 가격이 다 동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낮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가격을 높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선뜻 저는 10만 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분한테 죄송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0만 원은 너무 좀 큰 돈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그때 제가 죄송한데 그러면 10,000원만이라도 또는 그 낮은 금액,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10만 원만이라도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보여요? 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노출시킬 때 굉장히 좀 비싼 상품을 노출시키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좀 판매가에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사장님한테 돈을 빌린다고 하면 100만 원을 빌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이. 혹시 제가 차비가 필요한데 10,000원만 빌릴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선뜻 지갑을 꺼내실 거예요. 그때 아예 빌려주실 김에 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다, 그냥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계속 금액들이 올라가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구매하려고 제대로 된 거 구매하자 라고 해서 금액을 옵션별로 기능이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러한 소비자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열하실 때 여러분 제품의 컨셉에 맞게 상품을 진열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판매가 낮은 수로 많이 합니다. 낮은 수로 체크를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그냥 눌러볼게요. 그럼 등록이 완료되었음이라고 뜨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품 관리 2.0에 들어가 보니까 판매 가능해서 상품 하나, 5가지 중에서 하나만 클릭해도 돼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없던 게 생겼죠? 이런 옵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한 5개 상품이 다 나오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아까 인트로가 이거예요. 제가 판매하는 이 상품이 대통령상을 받아갖고 제가 그걸 인트로로 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그룹핑되어 있는 옵션들이 나오죠. 모바일도 동일하겠습니다. 볼까요? 모바일도 이렇게 보시면 자, 또 이거 들어가야 되네요. 귀찮아도 들어가겠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보안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처럼 접속을 하게 되면 네, 인트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또 클릭을 하면 또 자세히 볼 수도 있는 이런 기능들이 G마켓의 팝업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코드는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으로 이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는 상품 관리라고 하는 이 기능에서 같은 상품끼리만 묶어주면 돼요. 그런데 앞서 보셨던 패션 혹은 일반 자파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이게 그룹핑을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내가 여기서 앞서 보셨던 그룹핑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판매자분이 이렇게 링크를 직접 걸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상세 디테일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는 우리가 포토샵을 좀 이용해서 페이지를 붙이면서 HTML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판매하면서 HTML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PC 다 전원 좀 켜주실까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컴퓨터에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라면 같이 좀 따라해 주시고요. 화면으로만 보셔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포토샵 실행을 해볼게요. 자, 포토샵은 바탕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PS라고 적혀 있는 파란색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세요. 우리 교육장에 계신 분들은 포토샵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PC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강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제로 사용할 이미지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교육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PC에 예제 파일을 설치를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보면은 이런 파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옵션 팝업 링크를 위한 HTML 제작 실습이라는 이런 이미지 다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교육 들으시는 화면 중에 이렇게 자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 이미지를 좀 불러올 건데요. 간단한 포토샵 작업을 한 5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불러와 볼게요. 상단 메뉴에 파일에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죠. 선택을 하시고 나서 바탕화면 보시면 제가 드렸던 예제 파일 폴더들이 있을 거예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건데 먼저 해볼 거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ove Tool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볼까요?
네, 이미지가 나타났죠. 자, 이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판매자분들의 상품 페이지를 보면요. 1.0으로 등록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번, 2번 이렇게 옵션 번호가 붙어 있는 이미지의 대표 썸네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선택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리스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틀을 제가 하나 정해 드린 거거든요. 연습하기 위해서 이 틀을 하나 내가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좀 붙이는 연습 먼저 할게요. 지금 이미지가 좀 비어 있는데 이미지 하나 갖고 와 볼까요? 파일에서 오픈. 여기 보면 Move 툴 01번부터 04번까지 이미지 있죠. 그 중에 하나 01번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열기 눌러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같이 포토샵은 하겠지만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나중에 요거를 이따 교육 끝날 쯤에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보시는 분들 아까 예제 다운 받으시는 곳에 요걸 올려드릴 거예요. 하는 방법들을. 요거도 장표 보시면서 제가 오늘 교육한 거 물론 동영상 녹화된 거 보셔도 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렇게 이미지 1번에 요 4개 이미지 하나씩 붙이는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를 거예요. 다 붙이고 나서 보시면은 이미지를 잘라갖고 각각 링크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니까요.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처럼 붙이는 작업 먼저 해야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불러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불러온 이미지를 먼저 전체 선택해서 복사 먼저 할게요.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요. 셀렉트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All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모두, 셀렉트는 선택이라는 메뉴죠. 선택하는데 모두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해볼까요? 점선으로 선택되죠. 네, 선택된 거를 우리는 Edit라는 메뉴로 다시 가서 카피, 복사를 할게요. 그럼 얘가, 이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곳이 첫 번째 탭이죠. 첫 번째 Move 툴 탭을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이미지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다시 편집으로 가셔야 돼요. 편집, 에디트. 거기에 페이스트라고 하는 메뉴예요.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근데 지금 위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동 도구라고 하는 걸로 레이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 도구 한번 눌러볼까요? 이동 도구.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왼쪽 끝으로 올리세요. 네, 이미지 하나 배치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동일하게 오픈, 두 번째 이미지 불러와서 셀렉트의 all, 에디터의 카피. 첫 번째 탭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에디터에서 페이스트.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 배열을 다시 해볼게요. 동일하게 나머지 두 개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와서 셀렉트의 all, 에디터, 카피. 첫 번째 탭에서 에디터 붙여넣기. 그리고 이동 도구로 이동. 하나 남았죠? 파일에서 오픈, Move 툴 4번 불러왔죠? 셀렉트에서 all, 에디터 카피. 그리고 첫 번째 탭에서 에디터 페이스트. 이동 도구 이동. 자, 이렇게 이미지를 4개를 한번 붙여봤어요. 다 작성이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틀은 제가 우선 만들어 놨지만 붙이는 거 정도야 포토샵 간단한 기능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이미지에 각 링크를 잡아볼 건데요. 링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요. 우리 고객이 이 페이지가 G마켓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 만약에 G마켓 상품에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면 상품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인터넷상에 등록이 돼 있어야겠죠. 즉 웹문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공유해 드렸던 것 중에 팝업 01번, 팝업 1번, 2번, 3, 4번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 버튼이 있다면 나타나는 랜딩 페이지, 이런 팝업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1번에 팝업, 그 다음 2번에 팝업, 3, 4 이게 있어야 되고요. 얘네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컴퓨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어디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네, 인터넷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가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뭐 부산에 계신 분들, 울산에 계신 분들, 또는 미국에 계신 분들 다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인터넷에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이미지는 어디에 올려야 돼요? 아까 보셨던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미지 호스팅은 그냥 일반적인 저장 공간은 아니고요. 저장 공간이긴 하지만 웹에 보여주는 웹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의 각 아이디비로 할당받았던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호스팅은 어떻게 접속을 하냐면 제가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서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는데, 아이고, 네. 자, 이미지 esmplus.com입니다. 제가 한번 접속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자, 주소는 이렇게 되죠. im. 이게 이미지의 약자고요. 그리고 esmplus는 다 아시죠? 네. 이미지 호스팅의 접속 주소입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타나죠.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하셔갖고 이렇게 로그인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은 이미지 호스팅의 각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각 아이디별로 여러분들이 사업자시면 5기가씩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아이디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그 아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미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미지와 폴더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여기가 비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 접속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저장 공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이미지냐면 클릭했을 때 링크가 띄워져야 된다 그랬죠. 이 링크 페이지가요. 그렇죠? 이 4개의 이미지를 등록을 할게요. 만약에 팝업 띄우려는 게 50개 페이지다. 하나, 둘, 이렇게 다 50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50개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한번 올려볼게요. 자, 메뉴에 보시면 업로드, 파일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팝업 01번 선택하시고 열기 누를게요. 그리고 전송 시작 누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파일 업로드. 이걸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팝업 2번, 3번, 4번도 같이 선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열기, 전송 시작. 자,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 호스팅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4개가 올라와 있죠. 얘는 각각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나오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지만 넣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올려놓은 팝업 01이라는 이미지 먼저 할 건데 이 이미지를요 체크할게요.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까요? 그러면 메뉴에 HTML 태그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팝업 창에 자
이 이미지에 대한 HTML 태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HTML 태그 복사라고 있죠. 복사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셨으면 열려있는 이 팝업 창은 닫을게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윈도우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보면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메모장이라는 게 있죠. 자, 메모장을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메뉴 들어가시면 이 윈도우 시작 메뉴예요.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시고요. 그 안에 보조 프로그램까지 들어올게요. 그리고 메모장. 그럼 메모장이 나타나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메모장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윈도우의 메모장이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방금 복사된 태그를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V 누르셔도 되죠.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방금 복사된 HTML 태그가 붙여넣기가 되죠. 자, 이 태그는요. 무슨 태그냐면 우리가 올린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문서에 붙여주는 태그예요. 그 태그 명령어가 이건데 자, 얘를 이대로만 쓰고 메모장을 HTML 문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문서는 이미지가 담겨있는 HTML 문서가 돼요. 그런데 그대로 놓으면 아까 판말잡 중에서 페이지 열었는데 왼쪽으로 쏠렸던 거 보셨나요? 쏠리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 문서가 열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선택 리스트는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 단계고 얘 하기 전에 포토샵은 지금 얘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열리는 팝업 창 있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에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이름이 만약에 팝업이라는 문서다. HTML 팝업이라는 문서다라고 하면 이 안에 등록되어 있는 이 페이지 있죠. 이 이미지를 여기를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가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이 형태에서 가운데로 정렬하는 태그 하나만 넣을게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 위에다가요. 가운데를 뭐라고 하죠? 영문으로 센터라고 하죠. 자, 센터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작성할게요. 여기서 태그 잠깐만 가르쳐 드리면 HTML 태그는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미지 태그나 이런 센터나 P 이런 태그가 좀 많이 사용이 돼요. 태그는 무조건 이렇게 꺽쇠,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꺽쇠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작, 그 다음에 끝. 꺽쇠가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시작 태그라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 센터가 시작되는 태그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센터로 하겠다면 이 사이에 담아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명령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가 있는 센터 태그를 이 뒤에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이에 있는 거에만 명령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미지 태그가. 그럼 얘도 다 정렬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작, 종료 이 태그를 이렇게 시작과 종료를 같이 맞춰줘야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를 적었고 그거를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태그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메모장인데 얘를 HTML 문서로 저장해야겠죠. 자, 이제 HTML 문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를게요. 팝업창 뜨죠? 위치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요, 팝업이라고 할게요. 팝업 뭐 01이라고 할까요? 팝업 01.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메모장에서 HTML 코드 만들 때 중요한 건요, 확장자를 따로 지정해 주셔야 돼서 여기다가는 마지막에 점
HTML이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지만 HTML 문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html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죠.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 자, 열려있는 팝업창 메모장 닫아도 돼요. 바탕화면 잠깐 볼게요.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팝업 01번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아이콘으로 보여지죠. 확인되시나요? 자, 이게 저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구글 크롬 아이콘으로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고객이 아까 우리 포토샵으로 아직 작업 중인 얘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이 문서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 컴퓨터에만 있잖아요. 얘 지금 우리 컴퓨터에만 있잖아요, 이 문서가.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객이 얘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내 컴퓨터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요, 내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열려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 컴퓨터에서만 열리고 경로가 C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하죠. 그런데 이 문서 이미지를요, 우리 이미지 호스팅에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앞에가 우리가 아는 HTTP부터 잡혀요. 절대 경로라는 걸로 잡힌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 링크 잡아도 걔로 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호스팅 아까 열어놨던 페이지 다시 한번 열어놓을게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바탕화면에 있는 방금 만든 이 팝업 01번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전송 시작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전송 완료, 닫기 눌러서 이렇게 지금 팝업 01번 들어와 있죠. 자, 이거를 방금 팝업이 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더 있죠? 자, 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팝업 2번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고요. 태그 복사, 요거 복사해야죠. 밑에 보면 태그, HTML 태그 복사됐습니다. 메모장 연다 그랬어요. 이렇게 메모장.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메모장.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앞에다가 센터를 넣어준다 그랬죠? 센터. 센터 방식은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지 태그는 왜 꺽쇠에 있는데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없어요? 물어보시는데 이미지 태그와 여러 가지 태그 중에 몇 가지는요, 여기 꺽쇠가 들어와 있죠. 이거는 시작과 종료가 같이 있는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속성이 끝나면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예 꺽쇠를 여기 넣어줘요. 그래서 얘는 굳이 닫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태그는 참고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작과 종료 태그를 붙여서 센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저장해야겠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하기. 이름은 팝업 02라고 할게요. 팝업 02번 .html.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html이라고 반드시 적어야지만 HTML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저장하기. 이렇게 해서 3개, 4개 다 만들어 주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올려놓은 파일이 이름이 번호만 다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3 이렇게 바꾼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 여기 3번 HTML 4로 했네요. 3번 저장. 그리고 또 여기를 또 4로 바꾸죠. 어차피 복사해도 똑같아요. 이 번호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4번하고 다른 이름 저장 4.html 이렇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HTML 문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4개 만들어지죠. 그러면 업로드 한 번에 해도 돼요. 이렇게 놓고 호스팅에다가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하신 다음에 요거 3번, 약간 1번 등록했으니까요. 2번 열기, 전송 시작 눌러서 한꺼번에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50개가 만약에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 만든 다음에 번호를 계속 바꾸면서 50개 만들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만든 다음에 등록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되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팝업 01번부터 02번, 3번, 4번 HTML 문서가 4개가 올라와 있죠. 자, 팝업 01번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이 문서를 접속할 수 있는 웹 주소예요. 즉, 우리가 포토샵으로 지금 리스트 만들고 있잖아요. 얘 클릭하면 얘로 연결만 시키면 돼요. 얘 연결시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제가 인터넷상에서 주소를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클릭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접속을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창이 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웹 문서를 4개를 만들었다고 아예 개념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클릭하면 띄워지는 게 아까 보셨듯이 뭐 이런 판매자님들 볼까요? 예를 들어서 프롬 산타라는 판매자분이신데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양말 판매하시는 분이시네요. 양말은 제가 보기에는 팝업창을 띄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띄우셨네요.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띄워지는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 주소 보세요. 지금 우리랑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이런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클릭하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이런 문서 하나 만든 거죠. 4개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내려놨던 포토샵 잠깐만 올려볼까요? 자, 이거 지금 제작을 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링크를 잡아줄 건데 이 링크를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이미지를 분할하고요. 그 분할한 거에 이미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분할하시려면 필요한 게요. 눈금자가 포토샵에서 필요해요. 눈금자는 어디 있냐면 위에 메뉴 보면 뷰라는 메뉴가 있어요. 뷰. 이 뷰는 뭐냐면 화면 보기라는 뜻이에요. 보기, 화면. 그래서 뷰에 보면 메뉴 중에 룰러스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죠. 이게 눈금자를 뜻해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눈금자를 왜 갖고 하냐면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마우스로 끌어서요. 오른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그럼 뭐가 따라오죠? 이 눈금자의 가이드를 끌어다가 가운데에 놓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형광색으로 가이드라인이 그어집니다. 이따가 여기 자를 선이에요. 또 이번에는 이 위에 보면 눈금자가 또 위에 있죠. 끌어다가 또 가운데쯤에 이렇게 놓으시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나타나죠. 네, 이거를 우리가 가위로 자를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이미지에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토샵에는 자르는 도구가 이렇게 위에서 4번째쯤 보시면 크롭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크롭은 선을 치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자를 때 쓰시는 건데 얘를 2초간만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슬라이스 툴이라는 게 있죠. 즉 칼로 이렇게 K 커팅 하듯이 자르겠다 이거예요. 슬라이스 툴. 슬라이스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화면 확대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를 때 옵션을 쓸 건데 슬라이스 도구의 옵션에는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에 맞게 자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자르겠습니다 라고 나와요. 나타났나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HTML을 입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입히냐면 다시 가이드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스 도구를 길게 누르면 슬라이스 셀렉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잘라놓은 걸 선택하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슬라이스 셀렉 툴로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이미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름이 무브툴 01번이고요. URL. 이게 뭐냐면 연결 링크를 여기에 입력해 달라 이거야. 우리 연결 링크 어디 있어요?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업로드 시켜놨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미지 호스팅에 볼까요? 우리가 업로드 시켜놓은 이미지 호스팅에 확인해 보면, 자, 요 이미지, 이 HTML 문서과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주소 복사란 거죠. 이 주소를요. 주소 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포토샵에서 URL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타겟은 뭐냐면 팝업 창을 띄울 때 HTML 속성 중에 새 창으로 띄워줄 거냐 아니면 현재 페이지에서 바꿀 거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타겟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보고 있던 건 그냥 두는 게 좋죠. 그래서 새 창 띄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창, 그래서 블랭크라 그래요. 블랭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성되는 속성명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언더바 아시죠? 언더바는 백인데 이 빼기가 Shift 키 누르고 같이 누르면 언더바가 돼요. 그리고 타겟 이렇게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에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적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셀프인데 셀프는 뭐냐면 있던 페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는 비어도 무관합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하나의 링크를 걸었고요. 두 번째 링크 걸까요? 똑같이 두 번째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링크 아까 이미지 호스팅에서 복사해 놨었잖아요. 두 번째 거는 얘죠. 체크는 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팝업 2번 HTML 주소 복사 요거죠.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배너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타겟은 똑같이 언더바 블랭크.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방법 아시겠죠? 3번도 똑같이 붙여넣기 하시고 이게 번호만 바꾸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경로는 다 똑같고요. 번호만 다르잖아요. 파일명을 똑같이 했고 번호만 다르게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언더바 블랭크. 자, 링크를 이렇게 1번 링크, 2번 링크, 3번 링크, 4번 링크까지 걸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고 얘네 각 이미지에다가 HTML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얘를 HTML 태그를 뽑아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메뉴에 보시면 Save for Web이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면에 대한 비율을요, 한 50% 정도 하신 다음에 여기 빼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줄일 수가 있고 키울 수도 있어요. 그냥 50%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왼쪽 여백부터 이렇게 데래그 하시면 다 잡힙니다. 하나씩만 잡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왼쪽 여백부터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자, 확장자는 JPG로 바꾸실 거고요. 품질은 너무 높게 하진 않습니다. 하이 품질 정도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이브 있죠? 세이브를 누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파일명은 뭐 무브툴로 그대로 갈게요. 무브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포맷의 방식을요. 처음에는 그 이미지 온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HTML하고 이미지를 같이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뉴 리스트에 보면은 HTML and Images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하려는 HTML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됐어요. 한번 바탕화면을 볼까요? 바탕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Move Tool이라고 하는 이렇게 HTML 문서 하나랑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미지라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미지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버튼들 있죠. 아까 누르려고 하는 1번부터 2, 3, 4번 그리고 HTML 문서.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설명 잠깐 드릴게요. 1번부터 4번은요. 이건 어디에다가 우리 사용하죠? G마켓에 우리 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G마켓 1.0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지 호스팅에서 이미지 올리고 나타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미지 호스팅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미지 호스팅을 할게요. 자, 이미지 호스팅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자, 업로드 누르실 거고 파일 업로드 이미지 폴더에 만들어져요. 이미지 폴더에 있던 이 4개의 1번, 2번, 3번, 4번의 선택 리스트 이미지 열기 누르시면 전송 시작 버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완료. 그럼 이렇게 이미지 4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 보겠습니다. Move Tool이라고 하는 요 HTML 문서는 이렇게 보진 않고요. 이걸 다시 메모장으로 갖고 올게요. 메모장은 우리 아까 배웠듯이 시작 메뉴의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까지 오시면 메모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메모장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메모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 즉 Move Tool HTML 문서를 이렇게 끌어다가 붙이셔도 돼요. 또는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에서 열기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모든 문서, 모든 파일로 놓고요. Move Tool을 이렇게 갖고 오셔도 돼요. 바탕화면에 있던 Move Tool, 이 HTML 문서를 메모장으로 끌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HTML 문서인데 이걸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화면을 조금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HTML 중에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HTML 지금 제가 5분 정도 설명드릴 건데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아까 꺽쇠와 꺽쇠 닫기로 태그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태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쓰는 게 이러한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 태그명에 한 칸을 띄워서 이렇게 꺽쇠를 놓는 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얘만 있으면 이미지가 나타나진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걔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태그명에 한 칸 띄워서 src라는 속성 경로 값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하는 공식은 equal 쌍따옴표에 여기에 이미지 경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경로예요. 이미지 경로. 이미지 경로. 근데 아까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아까 호스팅에서 우리 이미지들을 갖고 올 때요. 태그 복사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태그죠.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 이미지 경로 있죠. 자, 여기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주소 복사가 있죠. 이 주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Move Tool이라고 하는 HTML 문서에 이미지 태그 찾아볼까요? 요거 이미지 태그죠. 1번 이미지 태그,
이미지 경로는 여기까지 이미지 태그입니다. 1번 이미지 경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미지 볼까요? 이게 2번이죠. 2번 이미지 경로 볼까요? 요겁니다. 3번 또 있죠. 이미지 태그 여기까지. 3번 이미지 경로. 근데 지금 이 경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볼까요? 앞에 HTTP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컴퓨터 주소를 걸어 놓은 거예요. 내 컴퓨터의 주소에 걸어져 있잖아요. 로컬로 상대 경로로 잡혀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우리 상품 등록할 때 쓰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이미지 다 깨져버리거든요. 경로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 거냐면, 여러분께서 아까 이미지 올린 거 이거 있죠? 얘를 주소 복사해서 거기 붙여주고, 두 번째도 주소 복사해서 붙여주고 해야 돼요. 해볼까요? 자, 무브툴 01번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주소 복사, 주소 복사 이게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메모장에 열었던 이 다양한 되게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미지 태그 찾아야 돼요. 맨 위에서부터 여기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란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쌍따옴표에 있는 게 경로라 그랬죠. 얘를 바꿔줘야죠. 네, 지우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변경 지울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똑같이 붙여지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미지를 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미지죠. 이 체크가 이건 빼야 돼요. 요것만 해야겠죠. 우클릭 주소 복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가 이거죠. 그리고 그 경로는 여기 있네요.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하는 방법 아셨으면은, 자, 무브툴에 대한 거의 경로는 다 번호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내려보면은 이렇게 세 번째 이미지 경로에 이미지 태그의 이미지 경로인 얘를 또 바꿔주고, 얘는 3번만 바꾸면 되겠죠. 3. 그렇잖아요. 3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바꿔주고요. 얘 이미지 경로는 4번이죠. 이렇게. 그러면 경로들, 이미지에 대한 것들, 이 이미지 태그의 경로가 실제 우리 이미지 호스팅에 접속해서 불러오는 이미지로 잡히겠죠. 자, 그리고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이 태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지마켓에 보면요, 우리 지마켓 상품 등록할 때, 제가 한번 등록하는 단계까지 가보면 상품 등록의 버튼을 누르면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에 상품 수정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상품 정보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할 때 보시면 이 공간이요, HTML을 작성하는 공간이죠. 여기가 비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에 작성된 HTML을 붙여서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1.0 저장 방식이에요. 상품을 등록할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등록할 때 이미지 호스팅에 이미지 등록했다가 태그 만들기에서 여기서 붙이죠. 같은 방법인데 우리는 태그를 포토샵에서 만든 이 태그를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얘는요, 잠깐만요. 문서를 제가 다시 한번 열게요. 예, 요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미지 경로 1번 경로 바꾼 건데 제가 방금 거 지워져서 다시 한번 경로 잡을게요. 이미지만 2번, 그 다음에 얘 3번, 네, 얘 4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테이블은 뭐예요? 책상, 테이블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장 보면은 앞에 오열로 이렇게 쭉 7행까지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건 표예요, 표. 우리가 선택 리스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잡는 태그가 HTML 태그 중에 테이블 태그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태그로 얘를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태그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라고 하는 거에 밑에는 그냥 두고요. 이 윗단에 있죠. 이 윗부분은 그냥 지워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지우고 테이블 태그도 태그잖아요. 시작 태그가 있으면 종료 태그가 있다 그랬죠. 조금 내려가 보면 슬러시 테이블 태그가 있죠. 여기까지가 테이블 태그예요. 그 이 밑에는 뭐예요? 불필요한 태그죠. 물론 불필요하진 않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우세요. 이렇게. 테이블까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만 어디에 놓는다? G마켓 상품 등록할 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포토샵에서 뭘 만들었냐면 위드스와 하이트를 고정으로 값을 줬어요. 그러면 PC에서는 좋은데 얘가 모바일로 가면 이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자유자재로 모바일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위드스는 값을 지정하지 않고요. 비율로 할게요. 퍼센트에 100%로. 이렇게. 그리고 하이트는 그냥 지우세요. 높이 값은. 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다 있거든요. 이미지에 보면은 또 오른쪽에 위드스와 하이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이트 지우고 위드스는 100%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는 100%. 보세요. 여기도 위드스가 하이트 같이 지정되어 있는 거 그냥 다 지우고 위드스 100%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4개 다. 테이블 태그도요. 그래야지 모바일에서 비율이 유지되면서 줄어들어요. 자, 다 됐습니다. 끝이에요. 끝. 보여드릴게요. 얘를 전체 복사를 할게요. 복사. 우리가 1.0 상품 등록할 때는 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어떤 얘기인지는 아마 1.0 등록해 보신 분과 등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상품 등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상품을 볼까요? 상품이 이렇게 나올 텐데 페이지는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1번 상품을 고객이 눌렀다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게. 2번 상품을 눌렀다면 2번 팝업 창이 나오게. 3번 역시 4번 역시. 만약에 이 상품이 고객의 접속이 모바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요.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팝업 링크가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3번도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어려우셨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몇 분한테는 좀 말씀드렸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G마켓 옥션 판매하면서 만약에 지금 판매자분께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만약에 이런 제품이다 라고 하면요. 이런 판매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달리샵이라는 판매자분이신데 굉장히 답하는 분이시죠? 보면은 이 판매자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이미지 왜 이렇게 크면서 여기도 링크가 잡혀 있네?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웹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웹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시간만 딱 배워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근데 대신 처음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셔야겠죠. 연습하면서 이런 링크는 방금처럼 잡는 거구나를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편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조금 더 쉽게 하는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핫팩이라고 해볼까요? 판매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아까 처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한 이미지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는 거의 5분 만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오늘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이렇게 하시기에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들을
교환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운 좋게도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된 것도 보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런 멋진 디자인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들, 이게 2.0에 그룹핑했던 방법들, 그렇죠?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제작을 통해서 이런 선택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팝업 창이 띄워지는 거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업로드 시킨 거를 태그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메모장으로. 그리고 그 메모장을 HTML 문서로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개 만들었죠? 저는 팝업 창이 4개니까. 만약 50개면 50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업로드 시켜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한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자, 우리 포토샵에 얘를 슬라이스로 자른 다음에 얘를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 그랬어요. 연결될 페이지다가. 그 다음에 블랭크.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 중요했습니다. HTML하고 이미지 같이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HTML과 이미지 같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미지는 어디로 가요? 이 이미지는 호스팅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호스팅에 넣어놓은 이 경로를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업로드 시키시면은 얘 주소를 복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메모장에 꺼냈던 것 중에 이 앞뒤는 날려버리고요. 여기에 이미지 태그에 이 경로들 보이시죠? 얘를 실제 경로로 만들어야죠. 실제 경로라는 거는 내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놨던 그 실제 경로,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그리고 중요했던 거, 여기 위드 사이트는 100%로 맞춘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G마켓 1.0에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러면 끝납니다. 간단한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도 아마 해보시다 보면 막히지 않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게 G마켓 옵션 팝업 링크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2시간이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좌 보시는 분들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